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어제 회항됐습니다. 종정이와 성파대종사는 수계 초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종단의 일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총림칠사특별위원회가 첫 번째 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위간사에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을 선출하고 교육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말까지 1차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 석전 박한영 스님의 저술이 20권의 전서로 편집돼 출간될 예정입니다. 석전 스님이 전한 사상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불교계와 문학사에 새로운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족을 대표한 선각자이자 선의 대중화 시대를 연 호교사 용성조사 열반 84주기 열반대제가 평택 명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자부대중은 찬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중생에게 전달돼 성불의 인연을 짓는 대작불세가 성취되길 발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일 수요일 BTN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어제 회항됐습니다. 종정이와 성파대종사는 수계 초심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으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종단의 일원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강조했습니다. 부산지사 오용만 기자입니다. 제44회 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이 8박 9일 일정을 회항했습니다. 통도사에서 봉행된 어제 회항식에는 조계종 종정예야 중봉성파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정계대화상 무관대종사를 비롯한 3, 4, 7증사 스님이 등단해 인천의 사표로 첫 걸음을 내딛는 78명의 스님의 새 출발을 증명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예야 중봉성파대종사는 수행자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 계를 지키며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출발을 해서 삼위계를 받고 비구계를 받을 때까지 얼마나 결심을 단단히 하고 수행을 단단히 했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사바세계 마칠 때까지 지계를 단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항식에 앞서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108배로 하루를 시작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의 스님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부처님 법을 지키고 나누며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오늘 구족계를 여법하게 수지한 비구니 스님들은 1700년 한국 불교의 빛나는 전통을 전승한 조계종단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조계종의 출가 수행자들은 오직 부처님 법 그대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 자부심과 긍지로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어 구족계 수계살림에서 호계 도감을 맡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현덕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용맹정진의 삶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계식에 너무 큰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청정도맹으로 또 탁마하면서 또 도반으로 우리 종도로서 또 수행의 길을 함께 열심히 가주시기를. 제44회 조계종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살림은 2018년 은퇴자 출가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은퇴 출가자로 비구 1명과 비구니 3명, 총 4명의 스님이 구족계를 수지하고 정식 스님이 돼 의미를 대했습니다. BTN 뉴스 오용만입니다. 조계종 제23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총림실사특별위원회가 첫 번째 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위 간사의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을 선출하고 교육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6월 말까지 1차 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제18대 중앙종회 총림실사특별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간사 선출과 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중앙종회는 제230회 임시회에서 총림칠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의 제안 스님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위원으로 도성 스님과 덕현 스님,
설암 스님과 태진 스님, 탄웅 스님과 현무 스님, 각진 스님과 성재 스님, 성원 스님과 해도 스님 등 위원장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위가 구성된 배경과 취지는 현 6대 총림을 현장 실사해 종원정법에 규정된 총림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종합수행 교육도량으로서의 역할 수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 규정에서 좀 미흡한 총림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여전히 또 18대 제가 볼 때 한 4년마다 한 번씩은 총림이라는 실사를 계속 해야 되지 않나. 방향 제시나 또 거기에 나온 데이터로 해서 하는데 총림의 현황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실사를 통해 총림의 교육기관 및 수행기관 운영 현황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출가자 급감과 승가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는 총림의 발전 방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태 조사를 하지만은 또 잘하는 그 총림은 잘할 수 있게 모범 답을 좀 이렇게 주는 방향, 깨워주는 어떤 작업이 자정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1차 회의에서 특위 간사에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을 선출했습니다. 총림 실사는 한 팀으로 구성해 최소 8인 이상으로 특위위원 전체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고 어떤 질적인 교육 문제도 많이 그게 지금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자는 차원에서 했고 이거 지금 총림 실사 회의가 꾸려진 것이지. 또한 교육원에 2020년부터 총림 교육기관 현황 자료와 교육기관 지원금 집행 현황 자료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교육원하고 총무원 쪽에 좀 자료를 좀 받아서 그걸 우리가 전부 다 좀 숙지하고 분석을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하고 우리 현장하고 너무 이격이 있다는 지금 정부들이 그 문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 같으니까. 총림 1차 실사는 6월 말까지, 2차 실사는 8월 말까지 진행키로 했으며 특위 차기 회의는 오는 11일 오후 4시 개최키로 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한국 근현대 불교의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 석전 박한영 스님의 저술이 20권의 전서로 편집돼 출간될 예정입니다. 석전 스님이 전한 사상과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불교계와 문학사에 새로운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속명 박한영, 대강배기자 독립운동가로 근현대 한국 불교의 교학의 초석을 다진 석전 스님. 한국 근현대 문학의 주역인 만해 한용운, 서정주를 길러낸 시대의 성각자이자 중앙불교 전문학교 교장으로 동국대학교의 기초를 세운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석전 박한영 스님이 남긴 저술과 잡지, 새로 발굴된 비문과 현판 등이 탈초와 번역을 거쳐 20권의 전서로 출간됩니다.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석전 스님의 저술을 현대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출판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만 전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조상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한 번쯤은 서서 돌아보고 한 번쯤 정리하고 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권학 120주년이 되는 2026년도에 석전 스님 전집이 예상대로 한 12권 정도 이렇게 완성이 될 거로 지금 속도로 보면 그렇게 하고요. 동국대는 지난해 7월부터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내에 석전 전서 간행팀을 출범시켜 가칭 석전 박한영 전서 편찬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전 스님의 자료가 대부분 국한 문체의 변종인 현토체로 쓰여 있거나 불교학 전문가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어려워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발언까지 합해서 수많은 양을 남겼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입력한 걸 보면 약 80만 자 이상이 나왔습니다. 아마 90만 자 가까운 것 같은데 지금 말로 풀이하면 아마 한 300만 자에서 400만 자 가까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약 20권 정도의 전집을 편찬할 정도의 양이 됩니다. 1차로는 2026년 동국대 개교 120주년을 기념해 출간한 저술편에는 단독 저술과 잡지 연재물, 강의 노트를 모아 총 10권의 책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2차로는 200여 편의 잡지 기사와 비문, 현판 등의 자료를 추가해 2028년까지 총 10권의 분량으로
어록 보유편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출판 이후에는 석전 스님의 관련 자료와 사진을 동국대 아카이브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고 미래를 갖다가 미래의 어떤 우리 불교계에 도움이 될 만한 혹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발언들이 많아서 석전 스님의 사상과 업적으로 총체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석전 박한영 전서는 석전 스님의 해안과 불교적 삶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민족을 대표한 선각자이자 선의 대중화 시대를 연 포교사였던 용성조사 열반 84주기를 맞아 열반대제가 봉행됐습니다. 사부대중은 찬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중생에게 전달돼 성불의 인연을 짓는 대작불사가 성취되길 발언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도심 포교와 사원경제 자립을 외쳤던 선지식 용성조사. 어린이 포교와 일요학교 설립, 시민선방을 개설해 생활선을 주창하며 선의 대중화 시대를 열었던 용성조사의 입적을 추모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젬베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전법을 위해 작사와 작곡을 하고 직접 오르간을 연주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인 대각을 설파했던 용성조사의 교성곡은 사부대중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가 용성조사 열반 84주기였던 지난 2일 평택 명법사에서 조계종 명예원로의원인 불심도문 대종사를 법사로 열반대제를 봉행했습니다. 용성조사의 열반송을 읊은 도문 대종사는 열반을 정의하는 이름은 달라도 내용은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성조사의 열반은 성불의 인연을 짓는 대작불사의 시작이며 전 인류의 불국정토를 향한 대원력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낳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인 그 고를 여의고 정묘의 즐거움인 낙을 이제 완전히 하는 궁극 과덕이다. 이 가운데 낳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인 고를 여의는 데 따라 말하자면은 다시 말하자면 성자, 현자, 성현이 목숨을 바치는 것을 쉽게 말씀드려서 원적이다. 도문 대종사로부터 바로와 가사를 전해받고 서가열의 부촉법 제71세로 부촉된 화정스님은 용성조사의 유운을 잇는 대원 실천회를 설립해 포교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화정스님은 이웃을 위한 불사와 봉사는 자신의 행복이란 깨달음으로 이제는 도량이 향기로 가득하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 중생에게 전달되길 기원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지대한 그 원력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문화와 찬란한 부처님의 말씀이 온누리에 온 중생에게 다 전달해질 때까지 저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는 이날 동국대학교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하며 용성조사의 유운이 세상을 향기롭게 하길 당부했습니다. 민족의 큰 별 아니라도 나라의 큰 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불교 인재를 양성하는데 우리 주신 정제를 잘 활용해서 학생들 지도에 큰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조사 대원 명법사 실천회는 용성조사의 유운을 실천하며 온누리에 불륜의 씨앗을 심고 대각사상의 연꽃이 활짝 피길 소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심청전 근원 설화 배경으로 알려진 백제고찰 곡성 관음사가 10여 년 끝에 대웅전과 삼존불, 신중탱 조성불사를 회양했습니다. 관음사는 어제 화엄사 회주 종열스님, 교구장 덕문스님, 부주지 우석스님, 관음사 전 주지 대요스님, 윤영규 곡성군의회 의장, 유근기 전 군수, 배우 송지효 씨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대웅전 낙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석가 관음지장 삼존불과 후불탱, 백사위 신중탱 점안에 이어 주지 덕운 스님이 불사회양에 노력한 전주지 대요 스님과 박기자 보살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관음사는 3년 전 불사를 시작해 전쟁으로 소실된 대웅전을 정면과 측면 각 3칸, 약 30평 규모의 전통 목조 팔작 지붕 양식으로 낙성했습니다.
양산 홍룡사가 천성산의 불교 문화적 가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홍룡사는 어제 주지 법진 스님, 양산불교 사암연합회 회장, 미타암 주지 동진 스님 등 2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자유 토론 등으로 천성산의 불교 문화적 가치를 조명했습니다. 법진 스님은 천성산은 원효 스님과 함께 한국 불교 문화가 일찍이 꼽힌 성지로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홍룡사를 비롯한 천성산 곳곳이 불교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룡사는 다양한 학술대회와 문화행사를 통해 향후 천성산과 홍룡사를 불교 성지로 조성하기 위해 천성산 원효로드를 지자체와 개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음종 창녕 법성사가 지난 1일 창건주 덕오당 법성보살 19주기 달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관음종 종정 홍파스님, 총무원장, 법성사 주지 법명스님, 부원장 도각스님 등 전국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법회는 덕오당 법성보살 생전 육성법문 청취, 홍파스님 법문, 법명스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으며 추모곡, 영축산에 피는 꽃을 함께 부르며 추모했습니다. 홍파스님은 비로자나 불의 원력으로 참석한 한 분 한 분이 법성보살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주지 법명스님은 법성보살님의 보시행을 새겨 수행과 포교에 최선을 다하는 불자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차박골 문화원 주최로 제17회 부산 차박골 문화제가 금강사에서 열렸습니다. 지난달 31일 부산 차박골 문화제에는 고창 선운사 회주 법현대종사, 통도사 수자 명신스님, 금강사 회주 해성대종사, 최순애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해성대종사의 다실명전, 청록회원 특별소장전과 함께 소호령신, 고당 선랑 달해제, 금정산 고당봉 물시 이윤식, 춘향화전 놀이와 백화만발 공양달해제가 진행됐으며 두리차회와 한중일 찻자리를 통해 체험의 기회도 제공됐습니다. 해성대종사는 문화제를 통해 전통차 문화를 알아가고 차 한 잔의 여유를 통한 즐거움을 느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불교계 사회복지기관 온세상 나눔재단이 산하기관 직원 80여 명과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온세상 나눔재단은 지난달 29일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건강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MBTI 교육과 요가체험, 명상활동 등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사장 종현 스님은 9돌을 맞은 재단 산하기관의 교류와 화합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천 수미정사 신도 200여 명이 주축이 돼 창립된 사단법인 온세상 나눔재단은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 연수종합사회복지관, 관교 노인복지관, 해송 노인요양원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리이타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